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역량 기르기 문항들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자, 오른쪽은 x 빼기 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한 것을 계수와 상수항을 이용해서 세로로 전개한 것이다. 자, 지금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개수들을 쭉 써줬고 x 빼기 1의 개수들을 쓰고 곱하고 곱해서 쭉 써서 위아래 더해줬더니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1번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1을 써서 x세제곱, x제곱, x 더하기 1의 개수들을 표현을 하고 x 빼기 1의 개수를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1이 되겠죠.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 0, 0, 0, 1이 되니까 자, 여기가 x 빼기 1과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한 거니까 자, 얘가 4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얘를 한번 추측해 보자 라고 한다면 얘도 1만 이렇게 쭉 10개를 쓰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썼을 때 마이너스 1이 쭉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다 1이 쭉 써지겠죠. 그러면 더했을 때 0이 다 될 거니까 결국 남는 건 x랑 x 9제곱을 곱한 x의 10제곱과 마이너스 1과 1을 곱한 마이너스 1만 남게 되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7쪽에 있는 수학 역량 기르기 보겠습니다. 두 학생의 대화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자, px라고 하는 3차식을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x 빼기 1이고 나머지가 x 더하기 2다. 자,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위의 식과 똑같이 나오니까 지은이는 맞게 얘기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서진이 보면 px를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더하기 2겠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x 빼기 1이라는 게 쓰여 있으니까 x 빼기 1로 나누면 x 더하기 2가 나머지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서진이가 잘못 얘기했죠. 자, 틀린 이유만 얘기하자면 일단은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항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잘못됐다. 상수항인 나머지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나머지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직접 나누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3, 1. 그 다음에 x 빼기 1이니까 1 써주시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면은 나머지가 3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1의 값이 된다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0 되고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267쪽에 11번 문제 풀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죠. 그러면 앞부분은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만 x 빼기 1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2를 x 빼기 1로 나누어 주시면 몫이 1이 되고 x 빼기 1 빼면 3. 그래서 x 더하기 2가 x 빼기 1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3이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머지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와야 된다. 요거를 먼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쪽에 있는 수학 역량 기르기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호와 수지의 대화이다. 자,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얼마일까? 자, 그러면 수지는 x의 10제곱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x의 값을 대입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9라는 숫자를 지금 x라고 생각을 하면 98은 x 빼기 1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가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눈 나머지가
목과 나머지를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1은 r이다 라고 나오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나머지가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 자,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98의 10제곱을 99로 나눈다면 98이라는 것을 x라고 둔다면 99라는 것은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x의 10제곱을 x 더하기 1로 나누어 주면 어떤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가 있다.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1은 r1이 나오게 되고, 자, 이 형태와 이 형태가 똑같은 형태니까 결국 나머지가 1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냐면 98의 9제곱을 99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98이라는 것을 x라고 두고, 자, 99는 그러면 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9제곱을 x 더하기 1로 나눠주면 어떤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될 거고, 마이너스 1은 r2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98의 9제곱을 99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우리가 찾는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은 99로 나누었으니까 99보다는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조정해서 저 0과 99 사이에 있는 숫자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자, 98의 9제곱은 99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생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0과 99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99를 더해주고 빼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99를 더해주시면은 이만큼이 98이 되고, 얘네 둘을 99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99에 q2-1 더하기 98이다 라고 해서 나머지가 98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숫자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32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32라는 것은 2의 5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를 2라고 하고, 그러면 x 더하기 1이 3이 되겠죠. 그러면 x의 5제곱은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생길 거고, 그때의 나머지가 r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은 r이 나오니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해보면 2의 5제곱이라는 것은 3 곱하기 q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q의 값이 얼마였을까요? q의 값이 얼마여야 32가 나올 거예요. 얘가 32니까 q가 11이면 되죠.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11 빼기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것처럼 만들어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만큼을 계산해주면 이만큼이 2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되고, 얘네 둘을 3으로 묶어주시면 3 곱하기 1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3 곱하기 10 더하기 2가 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32라는 것을 3으로 나눠주면 몫이 10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이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였냐면, 다항식에서의 나눗셈에서는 얘가 상수면 됩니다. 무조건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근데 숫자의 나눗셈에서는 이러한 범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범위. 그래서 이 범위 안으로 숫자를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나누는 수를
더하고 빼서 식을 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걸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은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1쪽의 수학 역량 기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건축가가 다음과 같이 집을 지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자, 집의 밑면은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되고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80m고 밑면의 넓이는 480제곱미터이어야 한다. 자, 근데 건축가는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을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자, 일단 직사각형 모양이 있었을 거고, 자, 이 넓이가 480이 되길 원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둘레의 길이가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 미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도 x 미터가 될 거고, 그러면은 다 더해서 80이 돼야 되니까 이만큼은 40-x 미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라는 것은 얘네 둘을 곱하는 거니까 x에 40-x가 되고 이 값이 480이 되길 원하는 거죠. 자,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0x가 480이 되고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480은 0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만족시키는 집을 지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자,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이 x라고 하는 길이를 만들어질 건데, 판별식을 계산을 해 보시면 400 마이너스 480이 되니까 0보다 작아지면서 허근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이렇게 길이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었다. 자,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넓이를 제한을 바꿔보자고 했으니까 넓이를 교과서에 나온 대로 300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30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잘 되면서 한 가로의 길이가 10이던지 가로의 길이가 30인 어떠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넓이는 단순하게 300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만 되면 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40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